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 2, 3, 4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X집합이 2, 4, X 합집합 Y집합이 1, 2, 4인데 여기서 Y가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Y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Y에는 3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3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죠. 3이 있었다면은 여기에 3이라는 원소가 있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1이라는 원소는 들어갈 수가 있나라고 하면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아니죠?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자, X에는 1이라는 원소가 없으니까. 근데 합집합을 했을 때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잖아요. 1은 무조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라는 원소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모르죠. 이가 들어가도 합집합에 들어갈 수 있고 이가 안 들어가도 어차피 X에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죠. 합집합에 들어갈 테니까 얘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4는 원소가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에는 4가 있는데 X에 이미 4가 있으니까 Y에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Y가 만들 수 있는 Y가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모두 1은 무조건 들어가고 3은 무조건 안 들어가는데 2, 4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것을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부분집합 개수. 방법이 뭐였죠? 자, 원소의 개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모두 4개이니까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2의 4제곱개가 될 텐데 자, 1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죠. 미래의 가지수를 없애버렸다고 내가 말을 했지. 그럼 빼기 1제곱이 될 것이고 3은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거죠. 얘도 선택의 가지수를 없애버린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2의 2제곱이 될 테니까 모두 4가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구해보니까 1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3은 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2랑 4는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1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 2 가지고 있는 경우 1, 4 가지고 있는 경우 1, 2, 4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만이 Y 합집합 X를 했을 때 1, 2, 4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부분집합의 개수로 문제를 푸는 스킬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이거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핵심 내용이 이거였죠. 다시 한번 개념 복습을 하자면은 X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하면은 2의 n제곱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a개의 원소가 무조건 들어가다 만약에 a개의 원소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제외를 해주시면 되고 왜냐면은 그만큼 선택의 가지수를 빼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b개의 원소가 무조건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포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선택의 가지수를 없애주는 거니까 빼준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A란 집합이 1, 2, B란 집합이 2, 3, 5, 7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A 합집합 X가 X이고 B 차집합 A, 교집합 X가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X가 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의미가 뭔지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 이거는 우리가 이 전단원 집합의 연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잖아. A랑 X랑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됐어. 이거는 X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A랑 X랑 비교를 했을 때 X가 더 크다는 거고 근데 A의 원소가 1이니까 A는 적어도 1, 2는 무조건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X의 정보를 좀 적어 볼 거예요. 얘는 적어도 1, 2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B 차집합 A를 생각을 해보면은 B랑 A랑 비교해가지고 B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B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얘는 3, 7이 되겠습니다. 3, 7이 될 텐데 3, 7 원소 집합이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5, 7이 나왔어. 그러면은 자, 3 먼저 생각을 해볼까? X라는 집합이 3이 있었으면은 교집합에 3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얘가
3이 없었으니까 교집합에도 없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3은 무조건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잠깐만 문제에 5도 있네요. 비차집합 A를 생각하면은 얘가 3, 5, 7이 되겠죠. 그러면은 5, 7은 무조건 X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교집합의 의미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3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3은 가지고 있지 않고 5, 7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 그래서 5랑 7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진짜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네요. 전체 집합이 1부터 10위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위까지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만들 수 있는 모든 집합의 개수는 2의 12제곱이 될 텐데, 자 1, 2, 5, 7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4개의 선택의 가지수를 뺀 거죠. 빼기 4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은 무조건 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빼기 1, 이것도 선택의 가지수를 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2에 5를 뺀 거니까 7제곱이 되었다. 얘는 128개의 집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셀 수 없죠. 이렇게 128개처럼 많은 것은.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번은 5 이하의 자연수들이 원소인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그러니까 1, 2, 3, 4, 5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합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 짝수가 돼야 되고 원소 개수가 3개 또는 4개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자, 짝수를 가지고 있는 짝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적어도 하나 짝수가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 A라는 집합이, 이게 모두 A라는 집합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집합이 2라는 집합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4라는 집합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또는 2, 4라는 집합을 원소를 가지고 있거나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 나머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원소 개수가 3개 또는 4개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원소 개수가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원소 개수가 3개짜리가 될 수 있는 것, 나머지 중에서는 그러면은 1, 3,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소 개수 2개짜리가 될 수 있는 거, 나머지들 중에서 이거 짝수를 제외하고, 그럼 1, 3, 그 다음에 1, 5, 그 다음에 3, 5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소 개수 하나짜리, 홀수 중에서 하나짜리 1만 가지고 있다거나 3만 가지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5만 가지고 있다거나, 삐뚤빼뚤하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원소 개수가 3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노란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소 개수가 3개가 되려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가 만들어져? 3가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해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또 3가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3가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것은 얘 합집합 2로 하면은 2, 1, 3, 2, 1, 5 얘들은 짝수가 최소한 하나 존재하면서도 원소 개수가 3개짜리인 녀석이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원소 개수가 3개짜리이면서도 적어도 하나 짝수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약간 경우의 수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원소 개수가 4개짜리가 되는 것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개짜리 원소 개수 4개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원소 개수가 4개짜리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 원소 개수 2개짜리랑 원소 개수 2개짜리랑 합집합을 해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개수도 세어보니까 3가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3개짜리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노란색에서 이미 했던 거잖아. 원소 개수 3개짜리, 원소 개수 4개짜리 다 세어서 원소 개수가 이 가나 조건에 만족하는 집합의 모든 개수를 세어보니까 14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잘 구조를 짜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집합의 내용이 사용이 되긴 했지만 집합보다는 논리가 좀 더 많이 사용된 문제죠. 이런 문제도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치집합이 1, 2, 3, 4, 5로 이루어져 있고 2, 3과 A가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얘가 무언가에 something이 있다는 거죠. A라는 게 2를 가지고 있을지 3을 가지고 있을지 2, 3 둘 다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에 something이 있다 라는 거죠. 자,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A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 얘가 2를 가지고 있는 경우, 3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3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를 가지고 있는 경우, 3을 가지고 있는 경우, 2랑 3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왜냐? 자, 2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2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2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빼기 2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5제곱 전체 원소의 개수가 5개였으니까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빼기 1이 될 것이고 이것도 2랑 3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2의 5제곱에서 빼기 2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런데 이러면 틀렸다고 했죠. 틀린 이유가 여기에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3이 들어가 버리면은 얘랑 같은 경우가 돼버리겠지. 중복된 게 생겨버리겠죠. 그러니까 3이 안 들어가는 경우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안 들어가는 경우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3이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선택의 가지수를 또 빼버린 거니까 빼기 1.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했고 선택의 가지수가 빠진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2의 세제곱이 모두 3가지 있는 거니까 계산 결과 8, 3, 24가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렵지 않았죠. 문제를 해석하고 푸는 방법만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내용이고 특별한 유형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논리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지집합이 1부터 10까지 있는 원소이고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C 제대로 쓴 거 맞나? A 합집합 C죠.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가 같아지게 하는 집합 C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인하는 게 좀 편합니다. 자, A랑 B랑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집합이 3, 9가 될 것이고 오케이? 나머지는 A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만들면 될 것이고 B가 가지고 있는 게 3, 6, 9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근데 C라는 녀석이 A 합집합 C, B 합집합 C랑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문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자 C라는 녀석이 9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랑 비교를 했었을 때 걔는 둘이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 얘가 C가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랑 같게 되려면은 C라는 게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거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되긴 되죠. 오케이? 왜냐하면은 그래야 A 합집합 C를 하든 B 합집합 C를 하든 똑같으니까. 근데 가운데에 있는 거 3이나 9를 좀 빼버려도 그러니까 C라는 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합집합을 하면서 3이랑 9는 A에서도 가져오고 B에서도 가져올 테니까 괜찮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C집합이 될 수 있는 게 C집합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1, 5, 7, 6이구나. 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C가 최소한 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1, 5, 7, 6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C가 1, 5, 7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게. 그러면은 합집합 A를 하면 1, 5, 7, 3, 9가 될 텐데 합집합 B를 하게 되면은 3, 9, 1, 5, 7 들어가 있으니까 1, 5, 7하고 3, 9까지 들어가는데 6이 안 들어가겠죠. 6이 여기서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6이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A 합집합 C를 하면은 1, 5, 7, 3, 9까지만 들어가게 되는데 B 합집합 C를 하게 되면은 1, 5, 7, 3, 9에다가 B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6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좀 차이가 나겠죠.
B를 합집합했을 때 6이 생기는 거니까. 오케이? 따라서 다시 한번 1, 5, 7, 6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가지든 말든 밖에 쪽에 있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예 쓰여지지 않은 2라거나 4라거나 그런 것들은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질이 만족을 하려면은 1, 5, 7, 6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C는 무조건 1, 5, 7, 6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는 2의 10제곱에서 4개의 원소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빼기 4제곱 하면 되겠죠. 따라서 2의 6제곱 64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짝수가 하나만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 두 번째는 짝수가 2개만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 세 번째는 짝수가 3개만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녀석은 짝수가 3개래. 짝수는 2, 4, 6밖에 없는데 2, 4, 6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 원소 개수가 6개니까 2의 6제곱이 되는데, 짝수가 2, 4, 6이 다 들어간다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빼기 4제곱 해가지고 총 8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짝수 2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선택의 가지수가 좀 있죠? 오케이? 어떤 선택의 가지수가 있죠? 2, 4가 들어가는 경우, 2, 6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4, 6이 들어가는 경우 해가지고 얘가 만들 수 있는 선택의 가지수가 사실상 곱하기 3가지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충 2, 4라고 할게요. 2, 4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만들 수 있는 선택의 가지수가 2의 6제곱에서 빼기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2, 4가 들어가면서 6은 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빼기 1제곱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 4가 들어가면서 6은 안 들어가야 되고 2, 6이 들어가면서 4가 안 들어가야 되고 4, 6이 들어가면서 2가 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거 없이 이것만 생각을 해버리면은 여기 안에는 2, 4가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짝수가 2개만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아닌 게 돼버리겠죠. 오케이? 제외하는 것까지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은 얘도 선택의 가지수가 좀 있죠. 짝수가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2만 들어가고 4, 6이 안 들어가는 경우, 2, 6 안 들어가고 4가 들어가는 경우, 6이 들어가고 2랑 4가 안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결국 선택의 가지수가 모두 3가지가 되는 건데, 오케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전체 원소 개수가 6개니까 2의 6제곱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될 것이고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빼기 1제곱, 4, 6은 무조건 빠져야 되는 거니까 빼기 2제곱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쩌다 보니까 다 2의 4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인데 3개, 3개, 1개가 될 테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7을 하면 되겠죠. 전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5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집합의 논리, 집합의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논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냥 하나의 기술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냐? 아니에요. 사고의 확장을 하고 계속 머릿속으로 굴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잘 알아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막 새로운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내용에서 아까 풀었던 내용이나 그 전전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이나 알아야 될 공식은 2의 n제곱 빼기 a 대충 이런 것 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낸 건데 새로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력을 키울 생각, 좀 더 다양한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구조를 짜야 되는가 그거를 연습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1부터 6까지 있는 전체 집합 중에 부분 집합을 고를 건데 A의 원소 중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의 차이가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집합에 만약에 1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작은 수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뭐가 돼야 돼?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의 차이가 4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5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차이가 4가 되게끔. 그러면은 얘는 전체 원소 개수가 6개였으니까 2의 6제곱을 하고 1, 5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빼기 2제곱 하면 될까요?
아니죠. 제외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왜냐면은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의 차이가 4가 되려면은 여기 아예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하나가 무조건 제외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가장 큰 녀석이 6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작은 녀석은 2가 돼야 되고 1이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2의 6제곱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였지만 2랑 6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빼기 2제곱, 그 다음에 1이 무조건 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빼기 1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사이 3, 4,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하, 이게 2의 3제곱이 될 텐데 그게 2개 있는 거니까 총 개수를 세어보니 16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새로운 유형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편하게 풀기 위해서 어떠한 사고의 흐름, 어떠한 공식은 아니죠. 어떠한 흐름으로 문제를 푸는지 계속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새로운 유형이 아니에요. 새로운 논리가 있을 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걷는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걷는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를 가든 이집트를 가든 걸어지는 길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걷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잘 걷는 방법만 잘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교집합을 했는데 1, 2가 나와야 되고 합집합을 했는데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거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랑 똑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A랑 B는 적어도 1, 2를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A 집합이 벤 다이그램 그리면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B 집합이 벤 다이그램 그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1, 2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3, 4, 5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는데 바깥쪽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바깥쪽에 들어가면은 A 합집합 B를 해가지고 전체 집합이 나오는 것이, 전체 집합이 나오지 않으니까 바깥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새벽 6시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왜 6시에 찍냐고요? 집에 가서 자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3, 4, 5가 순수 A라거나 순수 B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적당히 나눠주는 느낌으로 풀면 되겠죠. 오케이? 결론적으로 하면은 얘가 2의 세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3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될 것이고, 4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4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고, 5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5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 4, 5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얘들이 다 곱해져서 뭐가 되냐? 2의 3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2의 3제곱개다, 모두 8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어차피 합집합을 해가지고 전체 집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3이 여기 있고 4, 5가 여기 있는 경우, 아니지, 아예 없는 것부터 생각할게요. 8가지 다 쓰기 좀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면은 이게 순수 A의 영역, 그 다음에 여기가 순수 B의 영역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 자연스럽게 3, 4, 5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3이 여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4, 5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4가 여기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은 여기는 3, 5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모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판단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3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4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5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모든 선택의 가지수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 2의 세제곱이 되겠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모든 A, B 순서쌍의 개수가 8가지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잘 걷는 방법만 공부하면 됩니다. 어디를 걷는지 배경이 바뀌어도 어색해하지 않고 잘 걷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9번 보겠습니다. 집합
공식 하나로 이렇게 많은 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니? 구분도 부분집합을 응용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원소, B의 원소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분집합을 만들면은 공집합부터 전체집합까지 모두 16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걔들의 원소의 합을 아무튼 16개가 만들어지는데 원소의 합을 A1, A2, A3 블라블라로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걔들을 다 더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16개의 집합을 다 구해봐야 될까요? 아니죠. 나중에 얘가 원소 개수가 5개, 6개, 7개가 되면은 7개가 되면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개가 될 텐데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논리를 구하기 전에 가정부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모든 부분집합을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나 들어있는 부분집합, 0 하나 들어있는 부분집합, 1 하나 들어있는 부분집합, 2 하나에 들어있는 부분집합,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들어가 있는 거, 마이너스 1 들어가 있는 거, 마이너스 1, 2 들어가 있는 거, 블라블라블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블라블라는 여기다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1, 2 원소로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오케이? 얘는 들어가고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들어갔고 하다가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간 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4제곱개가 될 텐데 오케이?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무조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빼기 1 하면 되겠죠. 얘가 무조건 들어간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래서 8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집합이라는 덩어리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들어갈 확률이 안 들어갈 확률과 똑같겠죠. 전체 16개라는 것에서 들어갈 확률이 안 들어갈 확률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 절반계 8개의 부분집합에만 8개의 집합에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모두 8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원소는 다를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0이 만약에 원소로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의 4제곱 빼기 1 0이 무조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그거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모두 8개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모든 부분집합이 16개인데 그 중에서 절반의 확률로 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0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것도 8개가 될 것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건 왼쪽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1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녀석도 8개가 될 것이고 2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것도 8개가 될 텐데 그러면은 모든 원소를 다 더한다고 하면은 걔들은 마이너스 1이 8개, 0이 8개, 1이 8개, 2가 8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면은 A1, A2, A3가 몇인지는 다 구하기 너무 귀찮지만 A1부터 A16까지의 합을 생각을 하면은 걔는 모든 부분집합을 다 구했을 때 마이너스 1이 8개, 0이 8개, 1이 8개, 2가 8개 있다는 거니까 걔들의 합이랑 같다라고 해도 무관하겠죠? 그러면은 얘랑 걔랑 계산한 거 당연히 0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0이고 따라서 16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가 B라는 집합이 마일 0, 1, 2가 아니라 얘가 만약에 뭐 3, 4, 5, 6이라고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얘도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 얘도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 8개가 될 테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도 8개 4도 8개 5도 8개 6도 8개가 되어서 18 곱하기 8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36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144가 모든 원소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다시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거를 다 일렬로 나열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구나 0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구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모든 부분집합들의 원소의 합이 16이구나 이걸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잘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설명했으니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은 CNS에서도 나오고 아무튼 기사 등등 여러 문제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는 거는 뭐냐면은
원소가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무조건 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에 1이라는 녀석이 S의 원소야. 그러면은 7이라는 녀석도 무조건 S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1이 들어가면은 7도 무조건 원소라고 거기서 제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2라는 게 원소면은 6이라는 게 무조건 원소야. 3이라는 게 원소면은 5라는 게 무조건 원소야. 4는 혼자 독자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얘는 원소의 개수가 7개인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상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4개인 걸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1은 1 혼자 들어갈 수가 없고 7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고 2는 2 혼자 들어갈 수가 없고 6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판단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얘가 우리 경우의 수에서 그런 거 했었잖아요. 2학년 중학교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에서 뭐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앉는다 이런 것처럼 얘들은 짝꿍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원소의 개수는 뭐 몇 개가 뭐 2개, 4개 이렇게가 될 수 있는데 얘 하나만 들어갈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 사실상 하나의 원소, 하나의 원소, 하나의 원소, 하나의 원소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의 4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거를 깔고 1번부터 한번 보면은 자 1번 6이 원소면은 2가 원소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말을 한 거잖아요.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체크를 해보면은 원소 개수가 한 개인 집합 S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4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S는 3개다 라고 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4, 3, 5를 가지고 있거나 4, 2, 6을 가지고 있거나 4, 1, 7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3개냐? 라고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원소 개수가 5개인 집합은 3개다 라고 했는데 5개가 되려면 이 4, 5, 2, 3, 5, 2, 6 4, 3, 5, 1, 7, 4, 2, 6, 1, 7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3개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뭐 전체 집합에 원소 개수가 7개인데 여기서 3호가 빠지는 경우 빠질 때도 짝꿍으로 빠져야 되니까 2, 6이 빠지는 경우 1, 7이 빠지는 경우 모두 3가지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5번이 틀렸는데 자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S는 7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짝꿍이니까 사실상 원소 개수가 4개가 되는 판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4제곱개가 되는데 1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사실상 원소 개수가 하나가 빠진 겁니다. 왜냐면은 1이 빠지면은 7도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8제곱 8개가 된다고 했는데 7개라고 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은 사실 2를 원소로 안 가지는 집합이다 라고 하면 7개가 맞아요. 왜일까요? 만약에 이거는 예시예요. 만약에 얘가 2를 안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7개가 맞아요. 우리 진부분 집합 계산했었잖아요. 자, 전체 원소 개수가 사실상 4개 판정이는 거니까 2의 4제곱을 하고 근데 1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은 1이 빠지면서 7도 같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원소 하나가 빠진 판정이 되겠죠. 빼기 1제곱 하면 돼서 2의 3제곱 8개 아닌가요? 근데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들 중에 하나씩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자 여기 안에는 공집합의 개념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누군가가 빠진다고 했으니까 누군가가 무조건 들어가는 판정이 아니게 되잖아. 그래서 공집합은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1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기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15개가 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1이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7개가 될 텐데 얘는 1이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8개다. 그래서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비슷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번에 풀어보시고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멱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했을 경우가 더 높으니까, 왜냐면 교육과정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면서 말을 해줄 거예요. 자, A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PA라는 것은 A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PA라는 것은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은 다 써볼게요. 이게 부분 집합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A를 내가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은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인 경우, 그게 A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1만 원소인 경우, 2만 원소인 경우, 3만 원소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두 개,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경우, 1,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경우,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가 다 모인 게 하나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원소 개수가 8개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거기서 한 번 더 하라고 했죠. 문제가 물어본 게 이 PA의 원소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 또한 부분 집합의 개수의 응용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한번 구해보는 거였어요. 이걸 멱집합이라고 하는데 부분 집합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 세어보니까 결국 부분 집합의 모임이니까 개수를 세어보면은 8개가 된다. 왜냐면은 2의 세제곱이었잖아요. 원소 개수가 3개였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것의 원소 개수가 8개라는 거 알겠고, 8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있는데 그것을 멱집합을 해가지고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 걔의 원소 개수를 구해보니까 2의 8제곱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산해보니까 얘는 256개가 되겠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 멱집합이 뭔지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어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만약에 A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8개, 아니 여기서 2의 세제곱 8개, 여기서 2의 8제곱 256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2의 256제곱만큼이나 개수가 되겠죠. 뭐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색칠한 부분에 원소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소 개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정확히 몇 개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문제를 풀어야죠, 뭐. 자, 전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가 50개라고 했고, 근데 A의 원소 개수가 32개, B의 원소 개수가 18개, 그 다음에 C의 원소의 개수가 22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여기 세탁 공통인 영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색칠한 부분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은, 내가 이거 개념 설명회 때도 말을 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은 얘들이 다 한 번씩만 색칠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두 번, 세 번 색칠이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런데 이게 전체 원소 개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자, 여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원소 개수의 합을 별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를 구하고 싶어. 얘가 45개인 거 알고 있어요. 맞나? 50개고 45는 어디서 나왔죠? 얘는 50개이죠. 얘가 50개인 거 알고 있어. 근데 A집합의 원소 개수는 32개야. B집합의 원소 개수는 18개야. C집합의 원소 개수는 22개야. 이거 다 더하면 훨씬 넘어버리죠. 좀 몇 개 빼야 되겠지.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체크하면은 A, B,
C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확대해서 보세요. 헷갈리면은 A가 체크되면서 하나 체크가 되고, B가 체크되면서 하나 체크되는데 여기는 한 번, 두 번 체크가 되는 거고, C가 체크되면서 한 번 추가가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은 얘는 두 번, 얘는 두 번, 얘는 두 번, 얘는 세 번 체크가 됩니다. 오케이? 몇 개 빼줘야 되겠죠? 두 번 체크된 것들은 한 번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별을 할 거예요. 별이 얘랑 체크된 거예요. 그래야 한 번을 빼줘야 한 번이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두 번 빠져줘야 되겠죠. 근데 얘 원소 계수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두 번 빼겠다. 이 A 교집합 보이려나? B 교집합 C라는 녀석을 두 번을 계산해가지고 빼겠다. 빼기 4를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다. 그걸 만족하게 하는 별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원래 공식이 따로 있긴 한데 공식 같은 거 사용을 안 해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논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길 희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랑 다 더해 보면은 72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별 마이너스 4를 했는데 얘가 50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만족하는 별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별의 값을 구해 보니까 별의 값을 구해보니까 얘가 16개가 된다고 합니다. 별의 값이 16이 되겠다.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맞아? 잠깐만요. 문제 보세요. 여기가 3개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2개라고 했죠? 3개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3개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은 얘가 빼기 6이 되는 거니까 됐죠? 빼기 6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계산해서 66이 될 것이고, 66 빼기 별을 했더니 50이 되는 거니까 별의 값이 16이다. 확실히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처음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개념의 흐름은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13번 보겠습니다. 6시 반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 잘 그리면서 문제 풀면은 좀 쉽습니다. 전체 집합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전체 집합이 30개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죠.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30개가 되는데, 자, A랑 B랑 공집합이고 A랑 C랑 공집합이에요. A는 그러니까 B랑도 접점이 없고 C랑도 접점이 없다. 연결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 A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너무 조금 적었다. 아래를 좀 더 크게 해가지고 만들게요. 자, A가 B랑도 C랑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B가 여기 있는데 원래 이렇게 겹쳐지게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겹쳐지게 그리면 그림이 좀 귀찮아지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B랑 아예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C랑도 아예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BC는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BC가 A랑 아예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의 논리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가 17개래요. 얘가 몇 개인지, 각각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더해서 17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A 바깥쪽 교집합 B, 바깥쪽 교집합 C 바깥쪽인데, 이거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얘 원소개수 몇 개냐? 8개라고 말을 한 건데, 그쵸? 이거 좀 이쁘게 표현한 방법 내가 개념에서 설명했을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한테 A의 여집합의 원소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직접 하나하나 세도 괜찮은데, 이거는 넘버링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그 다음에 A의 원소를 빼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것도 뭐예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에다가 여집합을 한다는 것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원소의 개수가 30개라고 했는데 빼가지고 8이 된다? 얘가 22개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가 17개인데 A 합집합, B, C 다 해가지고 22개가 된다는 것은 얘의 원소 개수가 8개이다. 또 바깥쪽에
여기가 5개이다, 여기가 8개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였죠? 문제가 물어본 게 넘버링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개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1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잘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함수를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면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K 빼기 2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족하는 블라블라블라 라고 했는데, 아무튼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4일 때 FFG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물어본 게 F2, F3, G4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각각의 다 다르게 해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 집합이 뭐 1, 2, 3, 4, 5가 굳이 됐을 필요는 없고 그냥 원소 5개라고 했어도 됐을 텐데, 자, K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A의 원소 개수가 2개고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0개라고 했으니까 A의 원소 개수가 2개고, B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0개가 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몇 개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3개가 들어갈지 여기가 3개가 들어갈지 그런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대 최소를 고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3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1개가 되면은 여기가 2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A 원소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2개의 원소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바깥 영역에 있어도 되고 안쪽 영역에도 있어도 되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최대 최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K가 4인 경우로 생각하면은 이제 연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많은 개념을 얻어 가시되 그거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마다 쌤한테 배웠으니까 난 천재가 될 거야. 나는 무조건 1등급이 될 거야. 나한테 배우면 1등급이 될 실력을 만들어 주는 건 맞지만 그거를 유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예요. 알겠죠? 내가 잠깐 너희들의 레벨을 업 시켜줄 수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들 떠올리게 만들 수가 있겠지만 거기서 계속 떠오르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계속 퍼덕퍼덕 거리면서 실력을 유지시켜야 돼요. 알겠죠? 하여간에 K가 4인 경우에는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 그리고 원소 개수가 총 4개니까 여기에 2개가 들어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F가 뭐예요? F가 말하고 있는 게 B의 원소 개수의 최소값이 될 테니까 얘는 B의 원소 개수가 최소값이 될 때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밖에 3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B의 원소의 최소값은 0개가 되겠죠. 오케이? 3인 경우로 생각할게요. B의 원소의 최소값을 생각할 건데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 2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B의 원소의 최소값은 1개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대를 생각할 겁니다. G4를 물어봤기 때문에 B의 원소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밖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모든 원소 개수가 5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B의 원소의 최대값은 3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가 정답이 되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4번까지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기본적인 개념, 넘버링, 원소 개수 구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나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A의 원소 개수가 6개, B의 원소 개수가 9개,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거 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A 합집합 B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미안해요. 최소부터 할 거예요. 합집합을 했는데 최소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얘가 봐봐요. 많이 겹쳐 있으면 겹쳐 있을수록 합집합의 개수가 작아지겠죠. 얘가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얘의 원소 개수 더하기 얘의 원소 개수가 합집합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아지겠죠. 최소를 생각할 거면은 큰 녀석한테 작은 녀석이 먹혔을 때가 A 합집합 B의 최소 값이 되겠죠. B의 원소 개수가 더 많으니까 B의 원소 개수가 B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되겠죠. 몇 개가 되죠? 최소 9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잖아요. 최대를 생각하면은 A라는 원소, A라는 집합이 6개, B라는 집합 9개가 있어서 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는 15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집합의 개수가 최소한 3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3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3개는 겹쳐져야 되겠죠. A 원소, A 집합과 B 집합에 대해서 얘가 최소한 3개의 교집합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4개, 5개, 6개여도 되지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모이다 보니까 합집합의 개수가 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개가 됐을 때가 최대가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은 합집합의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보니까 12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21.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6번 보겠습니다. 고집합의 원소 개수가 4개라고 고정이 됐고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10개라고 고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A의 원소 개수 곱하기 B의 원소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집합의 개수가 10개가 돼야 되니까 4, 여기에 1개, 여기에 5개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A 집합의 원소 개수랑 B 집합의 원소 개수를 한번 따로따로 세보니까 5, 그 다음에 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긴 45개가 되겠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디쯤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곱했을 때 최대가 되려면은 사실 값이 모였을 때가 최대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얘가 어차피 4개라는 공통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4 플러스 얼마, 4 플러스 얼마가 되겠죠. 근데 얘가 좀 멀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값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똑같이 가운데에는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2개가 들어있는 경우, 똑같이 얘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3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의 원소 개수는 6개, B의 원소 개수는 8개가 되어서 얘는 48이 될 것이고 얘는 45이죠. 얘를 생각을 해보니까 7개 곱하기 7개가 되니까 49로 가장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될 때 가장 큰다는 건데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자, 둘레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나 아니면은 이만큼의 정사각형의 넓이나 똑같습니다. 둘레가 40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이거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한 배내기가 10, 10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100이 될 텐데 자, 둘레가 40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더해서 20이 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충 15, 5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케이? 여기는 넓이가 75가 되는 거 맞네요. 75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얘가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질 같은 거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하여간에 이 문제에서는 저 곱했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9가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나중에 이런 걸 알려주는 이유는 얘는 결국 몇 개 없으니까 하나하나 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전체 집합의 개수가 100개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거 다 해볼 수가 없잖아. 근데 문제를 풀어봤으면은 가운데 4개 줬어. 여기 나눠 가지는 게 96개야. 그러면은 절반 돼서 여기 48개. 여기 48개였을 때가 가장 최대값이 되겠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인지하시면서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윤택해지고 저도 좋아질 겁니다. 17번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조건을 다 써놨고 자, 가장 안쪽에 있는 거 먼저 체크하시는 게 편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어야 좀 시각적으로 보면서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가 물어본 제시가 된 게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원소 개수가 5개가 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가 10개인데 여기 5개 이미 먹고 있으니까 여기가 5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 C 문제가 물어본 게 넘버링 개수 물어보는 거죠. C 차집합 A 합집합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 영역이 어디야? A 합접합 비를 하면은 이 왼쪽 이만큼 영역이 되는데 걔랑 C랑 비교했을 때 C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영역의 원소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최대한 여기에 많이 뺏겨가지고 이 녀석한테 거의 하나도 안 줄 정도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거를 고려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A의 원소 개수가 14개야. 자, 첫 번째는 실패한 풀이입니다. 14개야. 여기 10개 가져갔어. 4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는 그러면은 0개가 될 것이고, 그쵸? 마찬가지로 B의 원소 개수가 16개야. 여기 10개 가져갔어. 6개가 여기라고 하면은 0개가 여기가 될 것이고, 근데 C의 원소 개수가 19개라고 했잖아. 그쵸? 여기 0개, 여기 0개. 그럼 얘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좀 많아지겠죠? 양이 늘어나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영역의 원소 개수가 최대값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는 최소값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최대한 이 교집합 영역에 많은 것을 가져가게 해야 이 색칠된 부분이 조금 가져가게 되겠죠. 왜냐면은 C의 개수는 19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순수 C의 개수를 작아지게 하려면은 순수 C가 아닌 영역이 많아지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 교집합이 많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0개가 돼버리면서 여기 교집합이 되는 것의 개수가 A 원소 개수가 14개라고 했는데 10개 챙겨갔으니까 여기서 4개를 만들어 버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원소 개수가 16개라고 했는데 10개 가져갔으니까 여기다가 6개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교집합 영역에 최대한 많은 게 만들어지면서 순수 C의 원소 개수는 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겠지. 이때가 최소값이 될 것이고 다 더하면 15가 되기 때문에 15개를 빼면은 4개가 되겠다. 순수 C의 개수가 가장 작아질 때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논리적인 상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18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잘 읽어보면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길 바래요. 어느 반 학생 34명은 모두 국내 또는 해외 체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잠깐만,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잠깐 생각했네요. 자, 모든 34명이라는 게 국내 또는 해외여행에 갔다. 근데 국내에 몇 명 간지 해외에 몇 명 간지 둘 다 간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국내에 참가한 사람이 31명이고 집합 따로 쓸 필요 없으면 저는 이렇게 숫자로 쓰기도 합니다. 뭐 국내 같은 거 딱히 쓸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알아먹을 수만 있으면 됐지. 그쵸? 그 다음에 해외 활동에 참가한 사람은 8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때 둘 다 참가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34명 중에서 참가 안 한 사람 없이 모두 다 참가했다고 했으니까 바깥 영역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공집합 연기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잡아봐요. 31과 8이 그냥 둘이 합집합했다고 생각하고 교집합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은 둘이 더해서 39가 되겠죠. 39가 될 수 있었는데 34에 막혀버렸잖아. 31, 8 더해가지고 39가 될 뻔했지만 합집합이 34가 돼야 된다? 얘가 5개가 겹쳤다. 39가 34가 돼버렸으니까 5개가 겹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중복이 됐다. 그러니까 겹쳐진 만큼 개수가 작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개수 세보니까 3개, 26개가 돼서 다 세보니까 저 34개 되는 거 맞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것은 국내, 해외 모두 참가한 학생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되겠죠. 어이 부러워라. 그렇게 되는 인원, 둘 다 체험 활동을 한 친구는 모두 5명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2문제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어렵지 않아요. 자, 19번도 이거 자세히 다 써주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문제 읽어보시면서 하면 되죠. 독해 능력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수학은 생각보다 수학적 공식보다는 국어적인 독해 능력, 문단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좀 더 중요합니다. 오케이? 잘하리라 믿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잘 이해하려면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보든가 뭐 소설 같은 거 읽어보든가. 자, H병원을 찾은 90명 중에서 90명이 고열, 기침, 목 통증 중에서 하나는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중간 생략. 고열의 증세가 있는 사람이 45명이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 사람이 37명이고, 그 다음에 목 통증을 하는 호소한 사람이 29명이라고 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자 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기침과 목통증이 있는 사람이 6명이라고 했습니다. 기침과 목통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으니까 둘이 겹쳐서 가지고 이렇게 6명이다 라고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고열과 기침 증세가 동시에 있거나 고열과 기침 증세가 동시에 있거나 그 다음에 또는 고열과 목통증이 있는 사람을 신종플루 바이러스 환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고열과 목통증은 여기 영역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1차 분류된 환자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아까 큰 원색이 그려가지고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색칠된 부분 내가 구해야 되는 인원의 수를 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별이라는 것은 딱 이 약간 좌우로 늘어진 하트 모양의 원의 개수가 될 것이고 6명이라는 것은 여기 영역의 개수가 돼요. 이거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벤 다이어그램 3개짜리를 그렸을 때 내가 뭘 할 것이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를 구하려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A 한 번 더하고 A 더하고 그러면 여기에 한 번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원소 개수 더하고 그러면은 한 번 체크가 되는데 얘는 한 번 더 체크가 되겠죠. C 원소 개수 구하고 그럼 얘도 한 번 더 더해지고 한 번 더 더해지고 한 번 더 더해지고 한 번 더 더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들이 다 한 번씩만 체크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얘들은 얘들은 하나씩 지워지게 되고 얘는 2번 지워지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잘 봅시다. 이 별이 한번 지워지면은 여기 하나씩 지울 수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별이 빠졌을 때 얘 하나가 빠지고 이거 하나가 빠지고 이거 하나가 빠진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두 번 체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영역은 6을 빼면 되겠죠. 6을 빼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하나가 빠지고 여기 하나가 빠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랬더니 다 한 번씩만 남아있는 게 맞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쌤 이게 무슨 공식인데요? 공식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공식은 여러분들이 생각의 흐름을 도와주는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공식대로 모든 걸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공식으로 내가 이런 계산적 흐름이 있구나, 이게 다른 것에서 쓸 수 있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창의적인 생각 계속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90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A, B, C가 각각 45, 37, 2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별의 개수를 빼고 그 다음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6개를 빼서 계산하면 되겠죠. 중간생략 하겠습니다. 이거 개수 세어보니까 15개가 돼요. 이 별이라는 게. 따라서 1차 분류된 사람은 15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자, 동호회가 몇 명인지 안 나왔네요. 오케이? 동호회가 모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설악산을 등반한 적이 없는 사람은 11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영역 표시할게요. 왜냐면은 설악산과 한라산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바깥 영역을 다 체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막 밖에 11명이다, 이거 연하게 여기가 11명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라산을 등반한 적 없는 사람은 12명이다, 얘랑 얘랑 합쳐가지고 12명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등반한 적 있는 사람은 2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명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오케이? 설악산과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는 사람은 17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 합쳐가지고 17이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계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자, 그 개념 설명에서 내가 한 적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어요. 자, 여기 영역을 그 개수를 소문자 A, B, C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체크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림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바깥 영역, 동아리 중에서 아무것도 안 타본 사람을 A며 설악산만 타본 사람을 C며 둘 다 타본 사람을
설악산만 타본 사람을 B명, 둘 다 타본 사람을 C명, 한라산만 타본 사람을 D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분류를 좀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설악산을 등반한 적 없는 사람은 11명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되겠죠. 따라서 A랑 D랑 더한 게 모두 11명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 한라산을 등반한 적 없는 사람은 12명이다. 한라산 등반한 적 없는 사람은 얘랑 얘가 되겠죠. 따라서 A랑 B를 더했더니 얘는 12명이다 라고 체크가 된 거고, 가운데 덧셈이 있는데 귀찮아서 안 쓴 거예요. 설악산과 한라산을 모두 등반한 적 있는 사람은 2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C가 2라고 체크하면 되고, 얘는 그냥 2라고 써도 되겠죠, 여기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설악산 또는 한라산을 등반한 적 있는 사람은 17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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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해서 17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B랑 E랑 D랑 더해서 17명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문제가 물어본 게 동호회의 회원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랑 B랑 C랑 D랑 다 더해서 몇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C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지워서 다시 한번 쓰면은 B랑 D랑 더하기만 하면은 15가 되는 거잖아. 됐죠?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얘랑 얘랑을 다 더하기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A 두 개 있으니까 얘들 다 더해가지고 2A가 만들어질 것이고, B가 얘랑 더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얘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B가 두 개 있으니까 2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넘어가고 얘랑 더해가지고 2D가 되는데, 걔 계산의 합이 11, 12, 15의 합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몇이냐? 38이 되겠습니다. 38.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모르겠지만 A, B, D의 합만 생각하면은 19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 C라고 하는 2만 더 추가가 되면은 A, B, C, D의 모든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모든 동호회의 회원수는 21명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굳이 이거 하나씩 따져보면은 A가 뭔지 B가 뭔지 D가 뭔지도 구할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 동호회의 회원수가 21명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집합의 연산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부분 집합을 이용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게 제 2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집합에 대한 모든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잘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CV도 꼼꼼하게 풀면서 실력 검증을 해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빠이!